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원고 적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사항이긴 하지만 행정소송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취소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고 적격이 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원고 적격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원고 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상 이익이 뭔지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원자 소송, 경합자 소송, 이웃소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 적격을 설명드리기 전에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라는 것은 원고, 피고, 소송 참가인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인데요. 이렇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사람, 법률에서는 이걸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인이나 법인 등은 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동물이나 사물 등은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당사자 능력과 구별된 개념으로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 적격은 원고나 피고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 바로 당사자 적격이죠. 당사자 능력 관련된 소송으로 도롱뇽 소송이라는 유명한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시에는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자연 환경이 아주 우수하기로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천성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에는 도룡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룡뇽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도룡뇽은 동물이어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통해서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식당 주인 A와 식당의 강아지 B, 식당의 단골 손님 C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당의 주인은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 다른 말로 원고 적격을 모두 가집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식당의 강아지 B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당사자 적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골 손님 C는 어떨까요? C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은 가집니다. 하지만 당사자 적격은 가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단골 손님 C는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 적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학설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구제설, 두 번째,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세 번째,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네 번째, 적법성 보장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설의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판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의 부수적인 결과로 얻는 사실상의 이익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청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기면 B지역은 사람들이 많아서 B지역 상인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을 B지역으로 옮기는 게 B지역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건 아닙니다. 어쩌다 시청을 옮기다 보니 부수적으로 B지역 상인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B지역 상인이 얻는 이익이 바로 반사적 이익인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절대 보존 지역을 유지해서 지역 주민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 환경상의 이익, 깨끗한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에 따라서 원고 적격도 달라집니다. 먼저 행정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입니다. 수익적 처분, 예를 들면 영업 허가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원고 적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업 정지와 같은 침입적 처분을 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죠. 행정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는 어떨까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앞서 예로 들은 사례에서 식당의 단골 손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도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첫 번째 사례는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원자 소송을 이해하려면 먼저 경원자 관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원자 관계라는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 예를 들면 영업 허가 같은 것인데요. 수익적 행정처분을 여러 명이 신청을 하여서 경쟁을 하였는데 한쪽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다른 쪽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경원자 관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원자 관계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1대1 대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결해서 한 사람만 합격을 하고 다른 사람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경원자 관계인 것입니다. 경원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바로 경원자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A만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면 B 입장에서는 허가를 못 받은 것이죠. 그럴 때 B가 A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하면 신규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면 기존에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하던 사람은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이지만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 경업자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업자 소송은 다른 말로 경쟁자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업자 소송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수익적 행위가 행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숙박업자 A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숙박업자인 B가 숙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숙박시설이 많아지니 손님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존 숙박업자인 A가 신규 숙박업자 B에 대한 숙박허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이러한 소송이 바로 경업자 소송, 다른 말로 경쟁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경쟁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가지는지는 어떠한 행정 행위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허가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가 요건을 갖추면 그걸 풀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은 허가업 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가업의 경우에는 기존 업자가 가지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가 않죠. 하지만 특허업은 좀 다릅니다. 특허는 특별하게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적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가 특허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고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허가업과 특허업에 따라서 원고 적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만 유의할 사항은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가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소송, 다른 말로 인인소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소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웃하는 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소송을 말합니다. 특정인에게는 수익적 행위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바로 이웃소송이죠. 예를 들면 이웃 주민 A가 지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폐기물 처리업자 B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업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웃 주민 A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다투는 경우 이러한 소송이 바로 이웃소송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원고 적격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원고 적격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인근 주민들은 원고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웃소송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뭐냐면 대규모 개발 사업,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주변의 환경의 전체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사업이나 건설 사업 등을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원고 적격의 관계를 보면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아니냐 아니면 바뀌냐에 따라서 원고 적격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죠.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이 원고 적격을 가지려면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고 적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의미하고 당사자 적격의 일종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가 가지게 됩니다. 통설과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 법률상 보호이익 부재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반사적 이익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분의 지적 상대방이 원고 적격을 가진다라는 것에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특히 경원자 소송, 경합자 소송, 이웃 소송 이런 것들에서 원고 적격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경원자 소송은 일방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타방에 대해서는 불허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경합자 소송은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허가업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허업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소송에 대해서 보면 환경영향평가 지역 안의 주민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은 원고 적격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